자,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시장 상승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 바이러스 백신 없지 않느냐, 2차 재확산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상승으로 보시는 분들은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반등을 해왔고, 자,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자, 오늘 저는 그 댓글에서 딱 와닿았던 댓글 하나 있었어요. 그거 먼저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네. 조정 끝났습니까? 미국 증시. 조정이 끝났다는 의미는 이제 다시 또 갑니까? 네. 라는 의미죠. 저는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기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네. 6월 달 또 남은 또 하반기 이렇게 연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좀 쉬지 않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글로벌 증시가 거의 바닥에서 작게는 한 50%, 하락폭이 50%를 만회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은 지금 다 만회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증시도 많은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조금 이제 경기에 대한 좀 부담이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가세하면서 시장에 좀 숨고르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기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주가 자체가요? 네네, 경기에 비해서. 경기에 비해서. 네. 지금 사실 경기 선행지수, 각국의 경기 동행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경기 지수 자체는 지금 금융위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2008년 수준, 12년 전 수준으로 경기 지표는 후퇴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10개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10개 중에 이제 주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제외한 9개 지표는 2008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만 지금 따로 완전히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나머지 9개 경기 선행 지표의 구성 항목 쪽에 조금 아래쪽으로 붙을까? 네네.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주가의 선행성을 쫓아서 이제 결국 경기 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네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어느 정도 2008년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경기 수준이냐면 전 세계 GDP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개 국가 중에 한 9개 국가가 마이너스 이제 성장률에 들어간 것이 이제 2008년이고요. 네네. 지금이 또 그렇습니다. 아마 2008년보다 조금 더 많은 국가가 네네.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비단 이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생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락다운, 셧다운이 몰고 온 단기적인 충격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번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이제 회복하는데 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회복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복은 되는데 좀 단번에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락다운이 풀려서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옛날에 10명 고용하던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한 7명만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 그 회복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또 전 세계 항공이나 이런 부분도 여행객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렇죠. 지금 아마 올해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곳곳에 경기의 회복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아마도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도 코로나 이전에 한 70%라든지 한 60%라든지 이 정도가 이제 올해 하반기 회복이 될 텐데 주가는 이제 100% 회복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차이만큼을 주가가 조금 보정하는 숨고르기를 하는 작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그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가다가 기업 이익이 뒤따라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가 기업 이익이 그만큼 안 올라가니까 주가가 거기에 좀 보정하는 네.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익이 좀 빠르게 따라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가가 좀 그 이익을 따라 좀 내려갈 것 같으세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지금 뭐 사실 그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네네. 주가는 이제 선행적이니까 네네. 모든 실물 상황에 이제 기업 이익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가령 S&P 500 EPS가 이제 그 금융위기 직전, 네네. 코로나19 아, 예, 직전에 코로나 직전에. 올해 초만 해도 12개월 예상 이익이 뭐 주당 네. 160불 네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한 120불 정도까지 떨어져 네.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기가 좀 어렵고 기업 이익은 지금 통상 어떤 경제 쇼크가 오면 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위기 전에 비해서 네. 경제 위기 전에 비해서 보통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감익이 일어납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 정도이고요. 네. 그 정도면 사실 2017년 정도, 16년 정도로 이제 이익이 후퇴한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그 이상의 상황으로 와 있으니까 네네. 과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올 거냐, 네. 혹은 이제 이익은 좀 천천히 올라와 주더라도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동성의 총알이 이제 이런 이익의 더딘 회복을 좀 보전해서 네. 도와줘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 얼만큼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요. 물론 이제 유동성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2008년 같은 경우에도 2009년 3월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증시가 네. 그랬는데 사실 지나고 와서 보니까 2009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것은 유동성 요인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경기 지표가 그때를 전후로 해서 다 돌았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선행적이거나 네네. 동행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유동성은 2008년에도 증가했고 2009년도 증가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는데 왜 2009년 중반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느냐. 네. 경기 센티먼트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과연 이제 지금 시점이 그런 경기 센티먼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냐.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유동성만 얘기하는데 그렇죠. 2008년에는 유동성은 뭐 2008년에도 좋았고 9년에도 좋았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네. 좋았거든요. 계속 늘렸죠. 네,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은 이제 뭐 밑에 판을 깔아주는 이제 뭐 어떤 멍석 역할을 한 거고요. 네네. 사실 주가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네네. 변곡점을 만든 것은 사실은 경기 센티먼트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하반기에 얼만큼 경기가 좀 빠르게 올라오느냐, 네네. 아니면 좀 밋밋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경기는 조금 밋밋하게 올라가더라도 기업 실적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네네. 또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많고요.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에 이제 이런 경기보다는 훨씬 탄력적인 이익 상승을 보일 건지에 대한 여부, 이 네.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장기 추세를 보는 데는. 그 전망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되게 눈에 띄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현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쏴줬던 거였었잖아요. 네. 그만큼 센티멘트를 죽이지 않기 위한 그 행정부의 노력까지도 같이 동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과거 금융위기와는 달리 각국 정부가 재정 정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네. 또 압축적으로 풀었는데요. 마치 준비가 돼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찔끔찔끔 풀어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어떤 연구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아주 과감하게 이제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각국이 조금 뭐 거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좋은데 네. 추가로 이제 재정을 집행하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조금 어려움에 서서히 봉착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월 3, 4월 달에 바로 이렇게 대처했던 것처럼 네. 하반기에도 임팩트 있게 대처하기는 좀 각국의 좀 재정 곡간이 네. 좀 넉넉치 않고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선거를 앞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어떤 여당과 야당의 협조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상반기처럼 상반기에 1차 웨이브가 있을 때처럼 아주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기는 아무래도 조금 강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 그렇죠. 있다. 시장은 또 강도를 따지니까요. 네네. 그렇죠. 또 기대치보다 재정 정책이 낮게 나오면 시장은 또 실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조금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하반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갖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뭐 경기는 회복되고 결국 기업 실적도 회복된다. 네네.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이제 생각하고 뭐 우물가에서 숭늉과 하듯이 지금 당장 모든 게 다 해결돼서 하반기에 네.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상태로 펀더멘탈이 전개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낙관론이기 때문에 네. 그 낙관론의 함정에서 조금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코로나19 전에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회복이 조금 안 된 건 맞지만 네.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될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안 된 게 아니라 네. 작년 연말부터 경제 전망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은 다 리바이스 다운, 하향 수정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적인 자연스럽게 조금 경기의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경기가 조정을 보일 만한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왔고 이게 락다운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편안한 조금 객관적인 전망이라면 하반기에 이 코로나만 벗어나면 무조건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기업 실적은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낙관론 또한 약간의 편견이 깔린 그렇겠네요. 또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편견이지만 네네. 그래서 좀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통상적인 경기 조정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니까요. 네네. 또 주가는 또 경기 바닥에 선행해서 또 움직이면 그렇죠. 네. 주가 조정이 의외로 또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좀 단축적으로 네네. 지금 당장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조금 혹시 이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별 비중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는 이제 새벽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이제 뭐 한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을 더 담고 싶으실 거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이 각국에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강도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통화별로 봤을 때는 미국은 더 세게도 그래도 계속 가능하잖아요. 뭐 물론 강도는 상반기에 비해서 낮아지겠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미국의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는.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 이머징 통화, 신흥국 통화 가치가 조금 뭐 국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강세로 가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되게끔 환율 측면에서 도와주는 그림은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나머지 통화들이 좀 쉽게 강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펀드 플로우의 어떤 뒷바람이라고 그럴까요? 뒤에서 바람이 좀 불어줘야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돈이 이렇게 좀 쉽게 움직이는데 환율이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약간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다 보면 안전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 여전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가지는 않더라도 약세로 시원하게 이렇게 가면서 신흥국적으로 자금을 조금 싸주도록 환율 시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뭐 움직임은 좀 약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흥국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은 하반기에도
신중한 자세를 조금 권해드리고요. 네네. 다만 신흥국 중에서도 조금 그 소프트하고 기술적인 상품이 많이 네. 수출되는 국가, 뭐 한국이나 대만, 그렇죠. 네. 뭐 이런 국가들이 해당되겠죠. 네.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중국 주식, 좀 공업 제품 쪽에서 좀 산업재 비중이 높은 네네. 그런 섹터나 그런 신흥국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술 집약적인 수출 지향 어떤 네네.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텐데 네. 미국 증시를 제법 쫓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른다면 뭐 그렇죠. 비슷하게 올라가거나 네. 떨어지더라도 미국보다 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중에서는 조금 선별해서 투자하시고 가능하면 또 미국 증시 쪽에 여전히 비중을 높게 네네.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연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